자, 반갑습니다. 배전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가지고 계시면 그 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제 자가주택이라고 그러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또 여유 자금이 있어서 아파트 한 채를 더 샀다라고 할 경우, 그럴 경우는 우리는 1가구 2주택이라고 하고, 또 하나를 더 샀다라고 하면 1가구 3주택이라고 하죠. 근데 내가 주택을 살 돈이 없고 아파트를 살 돈이 없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이제 사셔야 되겠죠.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개인이 소유자이면서 그 집에 들어가려면 뭐 전세금이 됐든 월세가 됐든 개인이 소유자인 경우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임대주택인데 개인 거를 우리가 임차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의 우리가 부동산을 임차로 구하면 상대적으로 개인의 소유인 것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이제 임차를 입주민으로 구할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 플러스 이제 장기간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거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임대주택에 사신다고 해서 다 뭐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임대주택에 또 사시면서 그래도 목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한 15년 전에 강의를 갔는데 본인들은 부부 네 분이 임대주택에 살면서 통장에 현금으로 한 몇 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뭐 명의로 해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도 뭐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또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도 제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대주택에 사신다고 해서 다 뭐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죠. 또한 또 임대주택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알고 계시는 그런 임대주택보다는 더 많은 임대주택의 종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 속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도 계시지만은 다소 여유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나 월세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이렇게 임차를 구한 경우에 더 저렴하니까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서 100%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여기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나는 평생 동안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 용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5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또 국민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또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 안정적이잖아요. 또 장기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임대 아파트에 50년 동안 살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그 사이에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이왕이면 좀 더 큰 평수, 또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자가주택을 즉 쉽게 말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지금보다 또 10년, 20년, 30년 뒤에 보면 아마 임대아파트는 시세 차익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정 금액 월세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또 상승할까요? 물론 30년 뒤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올라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시는데, 이왕이면 앞으로 몇 년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전초 기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마인드를 지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임대주택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와닿는 거를 중점을 해가지고 한 6가지 정도만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영구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 이 영구 임대주택이니까 영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왠지 모르게 굉장히 긴 듯한 영원하리라 할 때 영구. 그래서 요 첫 번째 영구 임대주택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좀 저소득층을 이제 보호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최장기간 50년 동안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평수는 소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4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래서 소형 평수만 이제 짓는다. 그리고 소형 평수 중에서 보면 주변 시세의 임대료가 30%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40제곱미터니까 다가구 주택으로 따지면 원룸이 되겠죠. 일종의 원룸이나 뭐 1.5룸 정도가 되겠는데, 원룸하고 1.5룸이 그냥 전국 평균적으로 잡아서 만약에 다가구 주택, 일반 다가구 주택에 들어간다 하면 보증금 예를 들어서 500만원, 1000만원에 월세가 뭐 20 내지 뭐 한 40만원 사이잖아요. 근데 요런 영구 임대주택으로 들어간다면 임대료가 대략적으로 뭐 한 4, 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저가이죠. 그래서 요거는 영구 임대주택은 면적은 소형이지만 그래도 50년 동안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월세나 요런 비용도 좀 저렴한 비용이다.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은 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대상자로 보게 되면 이 기초생활수급자, 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또 장애인, 탈북 주민들에 한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득이에요. 뭐 한 달에 이제 우리가 관리비 내지 월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요런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되겠죠. 물론 본인 하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요런 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좀 행복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한 달에 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납부하고 있다. 근데 요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다. 아니면 최소한 뭐 한부모 가정이다. 아니면 장애인이다. 그런데 한 달에 월세를 20만 원, 30만 원 납부한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노력을 한번 해봐라. 또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이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입주 대상자라고 이제 선정하는 거죠. 선정만 되면 보증금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뭐 한 4만 원 정도 납부하는 그런 집에 이제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은 정말 가장 좀 힘든 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임대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임대주택이란 거는 우리가 전년도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70% 이하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주하시는 기간은 한 30년 정도 이제 거주가 가능하다. 물론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다고 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 들은 것처럼 이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의 70% 이하냐 또한 50% 이하냐, 요런 게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 금액이 한 일정 금액 이하 되고, 그리고 자동차가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의 금액도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우리는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간다면 이제 시세 대비, 기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 대비
약 한 60 내지 80%의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작년에 2017년도 군포 쪽에 국민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군포 쪽에 보니까 36형이 보증금 1,728만 원에 월세가 일종의 월 임대료라고 봐야 되는데 월 임대료가 14만 6,300원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임대주택에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검색하신 후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임대 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5년하고 10년이 지나면 이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장점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공 분양, 즉 우리가 편하게 본다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일반 분양을 하는데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우선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 아파트의 또 장점으로 본다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시세대 85% 정도의 요 집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니까 제가 보는 점에서는 가장 좋은 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그런 형태가 공공임대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강의를 요 공공임대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데 공공 분양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안 사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세입자들 중에서 그럴 경우는 공가 세대에 대해서 또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일반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그때 내 집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 집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또 요것도 일반 분양도 공가 세대 이거 분양도 뭐 선착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청약 저축 들고 무주택 우선 해가지고 자격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아니면 전국에 한해서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공공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도 마찬가지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요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서치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도 주변 시세에 대비를 해가지고 한 10 내지 15% 저렴하게 우리가 공급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본다면 이제 장기 전세가 있죠. 장기 전세라서 우리는 흔히 시프트라고 그러는 거죠. 요 시프트라는 거는 SH공사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전세 시프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 자체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장기 전세 시프트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장기 전세로 들어간다면 20년 동안 거주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16년 12월 달에 장기 전세 시프트가 입주자를 공고를 이렇게 했는데요. 마곡 8단지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 형이 2억 6,400만에 전세로 나왔고 신정 보금자리 같은 경우 59제곱미터에 1억 7,280만에 나왔고요. 또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59제곱미터형에 5억 6,250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 비슷한 비슷한 이제 제곱미터의 형이지만은 금액이 어떤 거는 1억 7,280, 어떤 거는 5억 6,250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평수에 따라서 또 해당 지역에 따라서 이게 전세금 차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 쪽에 거주하시면서 장기 전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도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게 대략적으로 80% 수준이니까 요거도 장기 전세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좀 좋아 봅니다. 다섯 번째로 본다면 이제 행복주택이겠죠. 우리가 뭐 언론상에서 뭐 행복주택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복주택이라는 거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또 신혼부부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택 규모는 45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현재 주변 시세의 60 내지 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거주 기간은 뭐 대학생하고 사회초년생은 6년 정도를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6년에서 10년 거주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조건들도 조건과 자격들도 사회초년생 중에 어떤 자격이 있고, 또 대학생은 어떤 자격이 돼야 되고, 또 신혼부부는 어떤 자격이 돼야 되고, 고령자는 어떤 자격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각각으로 해서 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많은 걸 다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행복주택은 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대상으로 한다. 면적은 4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시세는 주변 시세 60에서 내지 80%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방에 계시는데 자녀분이 대학생이 됐다. 또 자녀분이 대학교로 나오고 사회초년생이 되는데 서울 쪽에, 서울 수도권 쪽으로 이제 건물을 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 이제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제 6번째로 본다면 이제 공공실버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게 실시가 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한 개의 건물이 있다면 1층, 2층은 복지관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도 있고, 또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층, 4층부터는 이제 주거용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에 한해서, 거기다가 특히 국가유공자나 독거 어르신을 우선해서 이렇게 공공실버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서울 지역에, 부산 지역에, 대전 지역에 뭐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전국을 통틀어서 경기도에 몇 개, 전라도에 뭐 또 몇 개, 경상도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개의 동을 건물을 지으면서 또 많은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적게는 뭐 80호수, 또 많게는 뭐 180호수, 그래가지고 많이 짓는 거 아니라는 사실 좀 알고 계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공공실버주택은 좀 가격 대비는 저렴하죠. 뭐 한 달에 월 임대료가 한 4만 원 정도 납부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좀 거주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어르신 입장에서는 문을 나가도 문 밖에 나와도 다 어르신이야. 1층, 2층에 복지관에 가봐도 다 어르신이고. 그래서 과연 인기가 많을 것이냐. 물론 이거는 뭐 인기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주택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갈까? 물론 설령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 들어갔다가 또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 요런 데 살면 다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오히려 기가 좀 뺏길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딴 데 가서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매입 임대주택이 있죠. 도심 내에 있는 저소득층이 현생활권 내에서 거주토록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가 매입 후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죠.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10년이고요. 다만 이제 무주택 세대원들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임대주택이라고 딱 보니까 이게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다. 요 속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임대주택을 얻어서 그 집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임대주택에 살아가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집에서도 꿈과 희망을 지니시고 내 집 마련을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임대주택 결코 나쁜 건 아니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물론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